이제는 다시 내 결혼 이야기로 돌아가려 해. 결혼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작은 오빠가 해주셔서 난 별 어려움 없이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 당분간은 오빠가 준 돈으로 살아갔지만 남편이 육군 장교라고 해서 봉급이 있었던 것도 아니던 시절이다. 참 어려운 신혼을 보내야 했지. 난 미군 물품을 구해다 도깨비 시장에 내다 팔아 가족을 연명해야 했어. 의사도 자주 다녀야 했는데 아이도 아들만 4명을 낳다 보니 단칸방 월세도 구하기 어려웠어. 남편도 전출을 자주 했는데 아이가 많아 내가 매번 이사하며 따라다니지 못하니 난 서울에 있고 남편만 지방 부대 관사에서 지내야 할 때도 많았어. 한 번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가 가전도구들을 챙겨 관사까지 가져다 주기 위해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같은 관사로 온 다른 군인 가족들은 빈몸으로 편하게 오는 바람에 밥 해먹을 게 없어 다들 우리 집에 모여 밥을 얻어먹었던 적도 있었지. 자녀가 많아 서울에서 단칸방 얻기가 힘들었는데 한 번은 어느 노인 부부가 운영하는 단칸방에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은 평생 자녀가 없었고 아주 까다로워서 세입자들이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었어. 그래도 아기들은 좋아하셨는데 아기가 웃을 때만 안아보려 했고 울거나 하면 아기를 얼리는 것이 아니라 얼른 나에게 건네주는 분들이셨어. 그래도 난 그분들에게 잘 해드렸고 몇 년을 살았지. 그동안 남편은 미국으로 6개월간 훈련을 받으러 떠났어. 출국하는 날 공항에 따라갔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셋이었고 막내는 뱃속에 있을 때였어. 공항은 지금처럼 청사가 있던 때가 아니어서 그냥 활주로에서 비행기 트랩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 모든 가족들이 밑에서 탑승 장면을 볼 수 있었어. 그때 어느 미군이 나에게 뭐라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며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나.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었었지. 남편은 미국에서 6개월간 훈련을 마치면서 귀국 선물들을 가져왔는데 주로 장난감들이었고 나에게는 설거지용 고무 장갑을 가져왔어. 남편은 그때도 참 자상했던 것 같아. 난 그 고무장갑을 처음 보았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줄 몰랐어. 왜냐면 막내를 낳았을 때 내 엄마는 막내 낳기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모를 챙길 사람이 없어 시어머니가 잠시 오셨었는데 아기 낳은 지 하루 이틀 만에 아들이 군대에서 왔다며 아들 보러 집으로 가버리신 거야.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혔지. 할 수 없이 내가 설거지며 빨래를 모두 해야 했는데 남편이 가져다 준 고무 장갑 때문에 살았지. 그게 아니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산모가 맨손으로 찬물 만지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잖아. 처음에는 누워서 밥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내 상황을 알게 된 산파가 오셔서 밥을 해주고 가곤 했지. 옛날에는 대부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파가 와서 도와줬잖아. 그래서 집에서 얘를 낳았었지. 나도 아들 넷 모두 집에서 산파의 도움으로 해산했는데 난 배가 너무 아파 온 방 안을 뱅뱅 돌며 도망다니곤 했고 산파가 내 엉덩이를 때리며 산모가 애 낳을 생각을 안 한다며 꾸짖곤 했었지. 누구는 쉽게 애를 낳는다는데 난 참 배가 많이 아팠었어. 이 시점에서 시댁 이야기를 슬슬 해야 하는데 남편 몰래 쓰는 것이니 괜찮겠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가는데 경기도 파주였어. 난 데이트할 때 남편이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아오기에 본가가 지방 멀리 있는 줄 알았어. 파주 정도면 자주 찾아뵐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한 번도 안 가더라고. 어쨌든 파주 시골로 인사를 갔는데 난 그런 풀밭 시골길은 처음 가본 거야.
내가 어릴 때 이북에서 살 때도 방학 되면 친척집을 방문했었지만 이 정도 시골은 아니었거든. 풀밭길을 걷는 게 너무 무서워서 팔짝팔짝 뛰면서 갔어. 내가 생각해도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 길가 논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내 모습을 보곤 어이없어 하셨지. 그뿐인가 화장실도 집 밖에 있었고, 구덩이 판 곳에 나무 판자 걸쳐놓고 그 위에 앉아 볼일을 봐야 하는 것이 너무도 무서웠어.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 성묘 때문에 경남 고성에 있는 시댁 친척들을 찾아뵈러 갔었는데 며느리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밥도 따로 먹고 하는 풍습이 참 마음에 안 들었었지. 난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서울에서 온 며느리라며 기대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며느리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했지. 남편 형제가 좀 많았거든. 아무튼 성묘일이 되어 다들 성묘 갔는데 난 임산부라 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 집에 남았지. 그런다고 내가 혼자 집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알게 된 목사님을 연락해서 내가 부산까지 가서 만났던 거야. 목사님은 그 어린 중학생이 벌써 다 컸다고 시집을 가고 임신까지 했다며 축하해 주시곤 중국집에 데려가 탕수육 등 맛난 음식들을 많이 사주셨어. 잘 얻어먹고 시댁에 돌아왔는데 밤이 되자 복통이 시작된 거야. 기름진 음식을 너무 오랜만에 많이 먹었던 거지. 설사가 나오려 하는데 다들 자고 있어 누굴 깨우기도 힘들었지. 그렇다고 깜깜한 시골 밤에 밖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할 수 없이 큰 동서를 깨워 화장실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야. 설사가 원래 그렇잖아. 큰 동서는 자꾸 자다가 깨야 하니 나보고 그냥 풀밭에 가서 싸라고 하더군. 할 수 없이 난 혼자 풀밭을 밤새 들락거리며 쌌지 뭐야. 참 시골 생활은 적응이 안 되더군. 난 남편이 미국에 훈련받으러 갔을 때부터 미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 나도 언젠가는 미국에 가고 싶다고. 결국 미국에 이민 오긴 했지만 그 사연도 참 길어.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남편이 전방부대로 발령나서 난 아이들이랑 서울에 남고 남편만 전방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집에 오던 양반이 바쁜지 2주가 되도록 안 오는 거야. 그렇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전방까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찾아갔지. 그런 거 보면 나는 참 겁도 없었어. 함경도 또 순이 DNA가 나도 모르게 배어 있었나 봐. 처음 가는 곳도 무서움 없이 찾아가곤 했어. 애 하나는 들쳐업고 하나는 손을 잡고 전방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온 거야. 아무튼 남편은 그 당시 대위였는데 군 생활이 힘들었는지 제대를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경기도 수원에 100평짜리 큰 집을 하나 사서 아이들을 넓은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어. 사실 서울에 살 때는 단칸방이 큰 길 바로 앞이어서 아들들이 차에 치일까봐 걱정도 많긴 했어. 승합차가 지나갈 때면 아들들이 그 뒤에 매달려 가곤 했는데 매연도 매연이려니와 위험하기도 해서 애들 교육상 안전한 집에 살게 하고 싶었어. 수원집은 무당집이었다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싸게 샀던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제대하고 수원에 내려와 닭이나 키우면서 살겠다고 했었는데 제대하는 날 육군본부에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관으로 근무하게 됐다나. 그래서 수원에서 서울까지 매일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했고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지. 큰 아들이 서울에서 해화국민학교 1학년 다니고 수원에 내려와서부터 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약 20여 년 정도 살았지. 수원집은 마당도 넓어서 남편은 주말만 되면 꽃밭을 가꾸고
아이들은 근처 닭집에서 닭똥을 가져다 거름으로 주곤 했지. 난 혼자 아들 넷 건사하기가 힘들어 식모를 두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밥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식모를 하겠다는 젊은 처자들이 많았기에 사람 구하는 것은 쉬웠는데, 못된 아이들도 있었지. 한 번은 손버릇 나쁜 식모를 그만두게 했는데, 나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남편 애를 뱉다고 협박하는 거야. 난 코웃음을 치며 쫓아버렸지. 내 남편이 정관 수술한 지가 언제인데 어디서 수작질이냐고 하면서. 좋은 식모도 있었어. 그 애는 시집 갈 때 내가 지방까지 내려가 부조금을 전달하고 오기도 했지.